자, 환원이율 보겠습니다. 자, 환원이율의 개념 구조, 종류 구하는 방법이 나오죠. 개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2번 문제 보시면은, 자, 환원이율의 개념이 나오죠. 환원이율은 우리는 이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죠. 부동산 가액은 10억인데 순수익이 1억이면 10%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비율의 개념을 우리는 바로 환원이율입니다. 자, 그래서 분모가 부동산 가액은 거래 가격이죠. 그리고 순수익은 임대용 건물의 임대 수익이죠. 비율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 2번 환원이율인데 2번은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입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에서 환원이율은 토지 환원이율과 건물 환원이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환원이율은 자기자본 환원이율과 타인자본 환원이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기자본 환원이율을 지분 환원율이라고 하고 타인자본 환원율은 저당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자, 환원율은 할인율이라든지 또는 내부 수익률과 다른 소득률의 일종을 말합니다. 자, 환원율은 무위험 이자율로 설명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거기에 5가지가 나오죠. 시장, 추출법도 있는데 뭐가 있죠? 요소, 구성법, 조성법이 있어요. 자, 요소 구성법, 조성법은 환원이율을 구할 때는 순수이율에 위험률을 가산한 율인데, 자, 순수이율은 주의할 것은 기대이율, 적산법에서의 기대이율이 아니죠. 아니라 뭐를 의미한다? 순수이율은 투자론에서 배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률인 국채 수익률을 말하고, 이때 위험률은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얘기하죠. 자,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비유동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전성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위험 이자율, 여러분 요걸로 무위험 이자는 순수율이 무위험률이군요. 요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률을 뭐 한다? 가산해야지. 그래서 5번 정답. 자, 163번 환원이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원이율은 투하된 자본에 대한 임대 수익인데, 자, 여러분 기대이율이 투하된 자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투하된 자본에 대한 임대 수익과의 비율로서 우리는 상각 후, 세, 공제 전 수익에 대응하는 이율이면서 임대차 기간 동안에 단기적으로 적용되는 이율의 개념을 얘기해요. 1번은 기대이율 개념. 1번 정답. 2번 개별 환원이율. 여러분 환원이율의 종류는요. 자, 여러분 환원이율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개별 환원이율, 또 토지 건물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한 종합 환원이율인데, 개별 환원이율은 뭐가 있어요? 토지 환원이율, 건물 환원이율이 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서 상각전 환원이율,
상각 후 환원율, 또 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서 세공제 전 환원 이율, 또 세공제 후 환원 이율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 환원 이율 설명이죠. 2번. 자, 3번. 환원 이율이란 대상 부동산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표준적인 이 순수익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을 말하고, 환원이율은 이 순수익을 자본 환원에서 수익 가액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결국 환원이율은 뭐를?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 세공제 전 환원이율, 요걸 묻는 거죠. 세전,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세금으로 인한 수익의 변동을 환원이율에 반영을 하여 조정을 한다, 안 한다? 세공제 전이고 조정하면 안 되지. 환원이율에 반영 조정하지 않은 뭐다? 환원이율입니다. 세공제 전이니까 조정하지 않은 환원이율입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164번 문제로 가는데,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투자결합법은 두 가지,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건물이 결합된 거죠. 자,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됐어. 자, 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즉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 종합 환원 이율을 개념은 분리가 되니까 토지, 건물 따로 구해야겠죠. 자,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겠고, 또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겠죠. 자, 이렇게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야 돼. 분리. 그리고 가중치를 곱한데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주고, 또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주면 돼요. 자, 이때 164번 문제 보시면은 수익 방식의 직접 환원법에 의한 대상 부동산의 시상가액을 구하는데 가능 총수익은 연 2천만 원. 자, PGI 연 얼마 나오죠? 2천만 원이 나오고, 자, 여기서 공실은 얼마? 가능 총수익의 몇 프로? 10%. 자, 2천만 원에 10%가 나와요. 자, 10%가 나오니까 얼마죠? 200만 원이 나오지. 자, 빼주고 요거 빼주니까 얼마 나오죠? 우리가 1,80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데, 자, 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30%가 나요. 그러면은 540만 원이 되죠. 그 빼주면은 1260만 원이 순영업소득이죠. 자, 순영업소득. 자, 그러면 부동산의 시상가액은 순영업소득 얼마? 1260만 원이 들어가는데, 들어왔죠? 근데 뭐는? 환원 이율이 문제지. 자, 환원 이율이 들어와야 되는데, 환원 이율은 요거죠. 토지, 건물 주어진데, 토지는 몇 프로? 토지는 5%, 건물 7%인데, 거기서 구성이 나왔죠. 토지, 건물의 가격은 각각 몇 프로? 50%. 그러면 전체 100%에서 토지 가격은 50% 차지하고, 건물도 전체 100%에서 몇 프로?
50% 차지하니까 여기 0.5, 0.5 반이죠. 그러니까 12% 두 개 더 해준 거 반, 6%가 환원이요. 그럼 6%죠? 6%니까 얼마? 0.06, 6%.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주니까 얼마? 12억. 6천만 원을 6으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2억 1천만 원이 답. 2억 1천만 원 찾으면 돼요. 정답 3번이 정답. 자, 금융적 투자기업 자금을 융통하죠. 여러분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환원이율은 또 환원이율은 뭐다? 우리는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 자기 자본 환원율을 얘기하죠.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저당 환원율은 타인 자본 환원 이율을 얘기해요. 타인 자본 환원율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곱하죠. 자, 가중치는 여기 뭐죠?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자,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저당 비율은 LTV, 대부 비율을 얘기해요. 자, 얼마죠? 지금? 자, 지분 환원율 몇 프로? 5%. 저당은 몇 프로? 10%. 요게 5%고 요게 몇 프로? 10%가 주어졌는데 우선 지분은 20%죠. 그러니까 여기 100%, 전체 100%에서 자기 자본은 몇 프로? 20% 차지하고 여긴 전체 100%에서 몇 프로 차지? 80% 차지. 여기 0.2거든요. 0.2를 곱해주니까 여기 얼마? 1%. 여기는 몇 프로? 8%. 더해줬더니 몇 프로다? 9%. 자, 9%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0.09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얼마 나와요? 165번 문제 보시면은 유효 총소득에서 유효 총소득 4천만 원에서 뭐를 빼줬다? 영업경비 400만 원을 뺐더니 순영업소득은 얼마? 3,6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수익가액은 순수익 3,600만 원을 뭘로 나눠준다? 환원율 9%, 0.09로 나눠준 분모 분자 100을 곱해주면은 36억 원을 9로 나눠주니까 얼마? 4억 원이 답. 4억 원. 1번 정답. 자, 엘우드법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개량 발전시켜서 나타나죠. 자, 엘우드법은 환원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가지가 있죠. 매 기간마다의 현금 수입과 지출, 매 기간마다 원리금 상환에 따라 자기 자본이 기간 말에 증가하는 지분 형성분, 기간 말 부동산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 3가지가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부채 감당법은 누구 입장에서 구한다? 대출자인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한다. 자, 5번째 부채 감당법을 다른 말로 개텔법인데 누구 입장에서 구한다? 요거는 저당 투자자,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이율을 구한다. 자, 문제 166번 문제 보시면은 자, 166번. 자, 부채 감당법에 의한 자,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이율은 뭐죠? 뭐를 근거?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부채 비율에다가 대부 비율에다가 뭐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때 요거 막 앞글자 가서 많이 암기하다 여러분은 부대전. 하여튼 뭐 부대찌개인지 뭐 부대전자 하여튼 잘 암기를 하시되. 자, 거기에 순영업소득 얼마 나오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2천만 원이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 얼마? 2천만 원.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되느냐? 이게 부채 감당률이 나오고 자, 대부 비율은
문제 없고 저당 상수 얼마? 0.1이 나와요. 그럼 대부 비율 구하면 되겠네요. 대부 비율은 뭐가 나왔다? 부채 비율이 나왔어요. 여러분 부채 비율이 100%입니다. 자, 100%는 1이거든요. 1. 예? 1. 그래서 부채 비율은 뭐예요? 부채 비율은 지분 비율에 대한 대부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게 100%는 1이거든요. 자, 이 말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얼마?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이 서로 얼마? 같다.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이 서로 같다는 것은 몇 프로? 50%, 50%. 50%, 50%니까 얼마? 0.5. 50%. 예? 그럼 여기 얼마죠? 요거 1이니까 0.05. 정답.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티지로 구하려면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5%. 1번 정답.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치 발생 요인에는 뭐가 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있겠죠. 자,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에 영향을 주는데 자, 수요 측면에서는 유용성, 효용이죠.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인데 자, 주거용 부동산의 유용성은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의 유용성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의 유용성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죠. 자,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도 있지만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도 갖춘 게 무슨 수요다? 유효 수요가 돼. 자, 공급에는 상대적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인데 희소성은 뭐에서 나타나죠? 부증성. 토지 소유에 있어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상대적이 나오죠. 요거는 뭐에서?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자, 용도의 다양성은 인문적 특성이죠. 토지 이용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은 가능한데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자, 법률적 측면 요인은 권리가 이전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자, 1번 보시면은 자, 167번 문제 틀린 거죠.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효용의 개념이 나오죠. 자, 2번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 개념입니다.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적 밑줄 하나만 있어도 밑줄 가치가 발생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손뼉도 쳐야 소리 나듯이 수요 공급이 만나야 가치가 결정돼. 하나만 있어도 하면 안 돼. 상호 어떻게 돼? 결합. 수요 공급 상호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돼요. 3번 정답. 양도 가능성 이전성을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무슨 요인? 법적 요인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치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168번 틀린 건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지역 지구제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인 여러 가지 특성, 지역권, 지상권 이런 특성도 효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유효 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니까 틀렸죠. 지불 능력 필요로 합니다. 2번 정답.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 요것에 뭐 상호 뭐 결합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169번 문제로 갑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매년 연초에 100만 원씩을 복리로 연간 이자를 예금할 경우 연초에 동그라미. 자, 연초죠. 자, 2000 얼마? 15년 연초 1월 1일, 2016년 1월 1일, 2016년 12월 30일인데, 자, 연초에 2015년부터 연초에 얼마씩? 100만 원씩을 우리가 복리로 예금을 합니다. 연말에 받게 된 거, 2012년 12월 30일 연말에 받게 되는 금액 얼마냐? 자, 그러면은 여러분 1월 1일 100만 원 예금하면 복리니까 1 플러스 이자율 10%죠. 기간이 몇 년? 1년이니까 1승 110만 원이야. 자, 2015년 1월 1일에 100만 원 적립을 하면 얼마? 1 플러스 0.1의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제곱이죠. 자, 이때 1 플러스 0.1, 1.1을 제곱하면 1.1이니까 121만 원. 두 개를 더해주니까 얼마? 231만 원이 정답이 되죠. 231만 원 얼마? 1번 정답인데, 여러분 요거는 뭐에, 지금 요거는 뭐일 때? 연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잘 봐야 돼요. 연초인지 뭔지 연말인지. 그럼 연말 한번 볼까요? 자, 2015년 1월 1일, 2016년 얼마? 우리가 12월 31일, 2016년 12월 30일 연말입니다. 연말에 연초가 연말에 100만 원씩 불입했어요. 연말로. 그러면 100만 원 넣자마자 찾아야 만기됐어요. 100만 원. 여기에 100만 원 불입하면 1년 동안 이자가 붙어.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1승. 여기에 110만 원 더해줬더니 210이야. 연말은 210이고 연초는 230일이야. 답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면 연말로 계산 많이 해버려. 그래서 틀립니다. 이런 걸 우리는 좋아하죠, 줄자를. 자, 170. 자, A는 매년 말 동그라미. 또 연말이죠. 매년 말인데 현재 매년 말 3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얼마냐? 매년 말 3년이거든요. 1년 말, 2년 말, 몇 년? 3년 말. 매년 말 얼마씩? 2천만 원씩 들어올 것이다. 자, 그럼 얼마죠? 1년 말에 2천만 원이 현재 얼마? 할인하면은 할인율 몇 프로? 10%, 0.1이고 1승 하면 얼마 나오겠지. 자, 2년 말 2,000원이 현재 얼마? 2천만 원이 1 플러스 0.1의 뭐? 제곱. 1.1로 나눠주면 또 얼마가 나오겠지. 또 3년 말에 또 2천만 원이 현재 얼마? 1 플러스 0.1의 또 세제곱. 1.331로 나눠주면 얼마 나오죠? 요거 다 더해주면 돼요. 다 더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괄호 안에 보세요. 10원 단위가 아니라 거기에 10만 원 단위. 10만자가 빠져. 10만 원 단위는 절사함. 자, 170번 문제 그 괄호 맨 끝에 10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함. 그럼 얼마? 4,900만 원이 나오죠. 요 10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버리면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4,900만 원. 다 더해주면 4번 정답. 171번 화폐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역수 맞고요. 연금의 내가계수는 감채기금계수와 역수,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와 역수관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여러분 171번에 거기에 2번은 우리 너무 많이 풀었어.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우린 주택 저당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주택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에 구할 때는 뭐에다가 대출금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우리는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된다. 저당 상수.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5년 후에 주택 구입이 필요한 자금 3억을 만든다. 자, 연금의 미래가치거든요. 연금의 미래가치 5년 후에 얼마? 주택 구입 자금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불입을 해댈 적금액을 구해주는 개수 뭐죠? 감채기금계수. 여러분 감채기금계수를 곱해줘야 돼요. 3번 감채기금계수인데 거기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 3번 정답. 적금액 적립금이 나오면 감채기금계수입니다. 자 4번 요거 4번은 요 문제와 똑같죠. 자 4번 지문은요 요거와 똑같아. 얼마? 현재 주어졌는데 1월 50 매월 얼마? 50인데 5년이니까 얼마? 60개월이야? 5년 동안이면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라. 요거 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요거 다 할인하죠. 이렇게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 50만 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 뭐야? 연금의 현가계수야.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니까 뭐 저당상수 역수 맞죠? 저당상수 역수 밑줄 이게 바로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자 개념 자 이렇게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의 연금 50만 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는 연금의 현가계수다. 연금의 현가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고 연금의 현가계수는 5번 미상환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이죠. 요걸 구하는 데 이용된다. 이것은 172번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은 연이자를 10% 융자 10억을 받고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구하라 얘기죠. 자, 6년이 경과된 시점인데 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죠? 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지금 얼마 받았어요? 10억 융자를 받았어요. 10억 원. 10억 원에 뭐를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죠. 연이자를 몇 프로? 10년. 만기 몇 년? 10년. 자, 표에서 빨리 10년 찾아보세요. 얼마 나와요? 그 표의 맨 오른쪽 칸 10년 0.16 10억에 0.16 곱하면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나오지. 그러면 6년 경과 후 자 6년 경과 6년까지는 돈 갚았어요. 6년까지는 갚았잖아요. 그럼 6년 경과 후에 우리는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 대출 잔액이요. 미상환된 원금, 저당 잔금액이거든요. 구할 때는 뭐다?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 자,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 얼마? 1억 6천만 원.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에 뭘 곱해주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줘요. 자,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는 요거는 미상환 대출 잔액은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6년 경과 후니까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이게 바로 뭐죠? 잔여 기간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은 연금의 현가계수 표 찾고 4년에 얼마? 요거 4년 얼마 나왔죠? 3.16 1억 6천에 요거 곱해주면 약 5억 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틀에 거쳐서 설명한데 요 내용과 백선 요 두 가지만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돼. 다시 볼 거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그 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그 부분만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은 내일 하고 또 뭐 다음 주 월요일 하는 그거 갖고 정리해서 들어가면 되지. 이해 안 되는 것만 딱 확인하시면 되지.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